절대 사면 안 되는 집, 내 집 마련 체크리스트.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한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분은 목발을 짚고 계셨고 아내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말입니다. 아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샀는데 그게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꿈꾸던 내 집 마련이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그 부부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의 특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부부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샀습니다. 신도시 새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광고도 화려했고 모델하우스도 멋있었습니다. 입주 전날 밤 부부는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전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 집이라 환기가 안 돼서 그래. 창문 열어두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벽지를 들춰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건설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입주자 부주의로 보입니다. 부부는 억울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입주자 부주의란 말입니까? 하지만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자비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쿵쿵거렸습니다.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졸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해 위층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밤에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싫으면 이사 가시든가요? 그날부터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찾아가 따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담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했고 입주민 대부분이 하자보수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집값이었습니다. 샀을 때보다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갇힌 겁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산 집이 감옥이 된 겁니다. 밤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곰팡이 때문에 아이는 천식에 걸렸고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 걸 그랬어요. 내 집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도 저런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일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일조권입니다. 햇빛이 안 드는 집은 재앙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햇빛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분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곰팡이가 핍니다. 습기가 마르지 않거든요. 둘째,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하니까요. 셋째,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나중에 팔 때입니다. 햇빛 안 드는 집은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팔립니다. 평생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햇빛 드는 집과 안 드는 집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났습니다. 집 볼 때 꼭 낮에 가보세요. 그것도 맑은 날 말고 흐린 날 가보세요. 흐린 날에도 밝으면 괜찮은 집입니다. 흐린 날 어두우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무서웠습니다.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도로소음, 철도소음. 이런 집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집 볼 때 조용한 시간에 갑니다. 주말 낮이나 평일 오후. 그때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밤 시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로 옆집은 출퇴근 시간에 지옥입니다. 찻소리, 경적소리로 창문을 닫아도 시끄럽습니다. 철도 옆집은 새벽에도 기차가 지나갑니다. 층간소음은 더 심각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이혼한 부부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밤 위층 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집 보러 갈 때 최소 3번은 가야 합니다. 낮에 1번, 저녁에 1번, 주말에 1번. 그리고 비 오는 날도 가보세요. 비 오는 날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집도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집을 단 1번만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함정은 더 교묘했습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주차 공간 몇 %인지 꼭 확인하세요. 100% 이하면 무조건 주차 전쟁입니다. 밤 늦게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1시간씩 돕니다. 그리고 방문객 주차 공간도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손님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명절에 친척 오면 근처 유료 주차장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50%밖에 없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매일 주차 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4번째 함정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건설사를 확인하세요. 부실 건설사가 지은 집은 시한폭탄입니다. 요즘 부실 시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엉망입니다. 철근을 덜 넣거나 콘크리트를 부실하게 타거나 방수를 엉터리로 합니다. 그런 집은 몇 년 지나면 문제가 터집니다. 누수, 균열, 침하, 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건설사는 책임 안 집니다. 입주자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분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입주 3년 만에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수리 비용이 가구당 1,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건설사는 이미 부도났습니다.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세요. 부채가 많거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위험합니다. 그런 회사는 부실 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함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학군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너무 좋은 학군도 문제입니다.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학군은 변합니다. 좋은 학교가 망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락합니다. 반대로 학군이 별로인 곳도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고 나중에 팔 때도 불리합니다.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감정평가사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네를 걸어보세요.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비 올 때도 걸어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안전한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걸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많이 보이거나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거나 조명이 어둡거나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동네는 나중에 더 안 좋아집니다. 감정평가사님의 말씀을 40년 경험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좋은 집을 고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쁜 집을 거르는 건 쉽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일조권, 소음, 주차, 건설사, 주변 환경.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싸도 아무리 급해도 사면 안 됩니다. 집은 평생 재산입니다. 잘못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평수만 보고 가격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햇빛이 드는지, 조용한지, 주차는 편한지, 건설사는 믿을 만한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이 모든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소 3번은 방문합니다. 낮에, 저녁에, 주말에. 흐린 날도 가보고 비 오는 날도 가봅니다. 동네를 걸어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덕분에 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음에 들었던 집은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도로 소음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10번째 본집을 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5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집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내 집 마련을 하실 겁니다. 혹은 이미 집을 알아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후회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일조권, 소음, 주차, 건설사, 주변 환경. 이것만 제대로 확인해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싼 집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덥석 사면 안 됩니다.